최민우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이슈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산 용화동에 건립될 예정인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오는 7월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4달가량 늦어졌지만 충남도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 10월 시범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약 10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최민우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이슈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우선 정부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선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최민우 세종시장. 이날의 핵심 키워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만큼 이젠 세종시에 더 씌워진 행복도시란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제2집무실이 건설되고 난 뒤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늦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고 명기하거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두는 국회 양원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최 시장의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뻔히 나오는 거창한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청권 연대는 물론 나아가 정부 여당의 당론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진전성 있게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정부 여당 쪽에서도 어떤 그런 합의라든지 지지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천과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지 좀 시민들에게 피부로 체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총선을 약 10개월 앞두고 최 시장이 다시 불지피고 나선 행정수도 개헌론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민우 세종시장이 이준배 부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경제부시장직을 정무부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정무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부분의 자족 기능 확충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후임 부시장으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재들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산 용화동에 건립될 예정인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오는 7월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4달가량 늦어진 건데 충남도는 계획대로 2025년 10월 시범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충남권역 재활병원. 사업비가 270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껑충 뛰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지만 민선팔기 들어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며 오는 202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올 3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가 조정에 시일이 걸리면서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지난해 설계가 완료됐지만 해가 바뀌면서 건립에 드는 단가도 변해 이를 조정하는 데 2달 이상 소요됐다며 착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준공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한 만큼 2025년 10월
시범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권역재활병원은 도내 장애인과 회복기 재활 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포괄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아산 용화동 일원에 모두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됐습니다.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자율과 권고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심각 단계가 유지되어 지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니다. 기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등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자체 선별 진료소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운영됩니다. 아산은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천안은 동남보건소와 시청 봉서울 아래 서북구 선별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PCR 우선순위 대상자들에 한해 검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되고 조치원읍에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만 운영됩니다. 아울러 입원 치료비와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 등도 유지됩니다. 한편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음 달 중 관련 조례안과 조직 변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8월 중 설립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공사전환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6일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답례품으로 선정된 37가지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3월에 5가지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해 현재 21가지 품목, 30개 답례품을 제공 중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공정일터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세종시에 있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세종시는 신청 기업 중 3곳을 선정해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교부하고 기업별로 1,500만 원의 노사 상생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만 5년째 계속되는 자선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수익금 전액을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녹색 필드 위에서 라운딩을 즐기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립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제회가 마련한 사랑나눔 골프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천안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7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며 기부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좋은 행사에 불러주신 인연들이 있으셔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날씨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만 5년, 6번째를 맞았습니다. 대회 참가비에 기업들의 후원금을 더한 수익금은 모두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모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모임이 됐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환자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니까 또 은혜가 가니까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자선 골프대회.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윤여순 관장이 청소년 육성과 보호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윤 관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약 23년 동안 근무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천안시가 여름방학 동안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1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오는 13일까지 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이튿날 오전 10시에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청이나 구청, 사업소 등에 투입돼 민원 안내,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집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소식 알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모아서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로망 중에 하나가 멋진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그게 맘대로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텃밭 하나쯤은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천안시 성정이동 주민자치회가 공유 텃밭을 조성하고 분양에 나섰네요. 성정이동은 행정복지센터 청사 일부의 도로변 화단으로 사용하고 보관 중인 대형 화분으로 활용해 텃밭을 만들었답니다. 정말로 아이디어 최고죠. 신청자 58명에게 화분 텃밭을 2개씩 분양할 계획인데요.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분양받은 텃밭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서두르세요. 성기만 주민자치회장은 분양받은 텃밭에 작물을 가꾸고 수확까지 결실을 맺어서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살리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네요. 궁금한 사안은 천안시 성정이동 041-521-6885로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고 천안시 성정이동 최고! 최고! 자, 이번엔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어린 나이에 나눔을 실천하는 DNA를 만들 수 있다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갖는 것이다. 거창한 말은 아니고요. 가온 어린이집처럼 나눔 문화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제 마음입니다. 천안 다운 어린이집 전 교직원 11명이 천안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천안시 복지재단에 정기 후원 약정서를 전달했네요. 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 교직원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 마음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겠지요. 천안 다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부모와 사회에 좋은 일이 다가온다. 그리고 다문화에 열려있다. 라는 2가지 의미를 갖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박만심 원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나눔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전 직원의 뜻을 모아 정기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네요. 천안 다운 어린이집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천사십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많은 기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직장을 다니는 초보 육아 엄마와 아빠를 위해 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로 다양한 육아를 지원할 원스톱 육아 해결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원스톱 육아 해결사는 보육 현장의 유경험자들로 선발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출산, 양육 제도를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전화 상담,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원스톱 정보가 제공되면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돼서 아이 키우기 편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 원스톱 육아 해결사 양성 교육은 모집 정원 30명으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 041-904-3551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똑똑똑. 오늘 또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웃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만두보다 꽉 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수원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 유치를 최대 성과로 꼽았는데 남은 임기도 경제특례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검단구와 영종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법률 제정을 마치고 2026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와 성동구가 삼표산업과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유휴부지 임시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전까지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 잔디광장,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만 청년 만여 명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청년 유입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는데 청년 지원 연령 상한도 39세까지 확대 추진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라이프 코치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이지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같이 걸어가지고 있는 이유미 씨를 만나봅니다. 나를 찾는다는 건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좀 불편한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가치를 느끼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미입니다. 중동에서 승무원 생활을 했고 3년 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어 포함해서 이제 4개국어를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타인의 성장이 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줄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던 도중에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인생책방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석사, 박사를 밟고 지금 타인의 성장을 돕는 라이프 코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이프 코치는 타인의 내면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주는 광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책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투영해서 나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로 나를 찾는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투영해서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타인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게 뭐 책이든 아니면 액티비티든 나를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래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했었는데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찾는 여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연이나 우리가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 스스로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라이프 코칭이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사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건 없거든요. 근데 강의나 아니면 라이프 코칭을 받은 이후에 그분들의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감사함의 표시나 피드백이 제가 계속 라이프 코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강의를 들어도 가져가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그것이 내가 나를 찾는데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연의 빛깔로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일은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했을 때 아니면 강의를 했을 때 저에게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너무 보람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찾는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데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마주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뭘 꼭 다 해준다기보다는 자기의 본연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더욱 반가운 제도인데요. 모집된 기부금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거나 주민복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의 일정 한도 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기부자에게도 득이 되는 만큼 내 고향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